안녕하세요. 나이미래 피부과 노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홍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조라는 진단명은 없고요.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기에 속하는 질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예민 피부염이라고도 부르고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요. 주사라고도 부르는 질환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장 연관이 되는 게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유난히 피부 질환에는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많아요. 피부는 가장 큰 면역 장기입니다. 피부를 장기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사실은 피부는 심장, 콩팥, 폐와 똑같은 장기예요. 그런데 면역 장기거든요. 면역 장기인데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브레인, 즉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생기는 변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하고 장이에요. 브레인, 스킨, 것, 엑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와 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홍조는 이런 반응에 있어서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이요. 약을 먹으면 가라앉고 약 끊으면 심해지고 염증이 막 올라와서 여드름이라고 치료받았는데 여드름은 아닌 것 같고 자잘하게 염증이 올라와요. 붉어요, 가려요, 화끈거려요, 따끔거려요, 각질이 생겨요. 이걸 어떡하죠? 이런 경우인 거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도 반복되는 거에는 이런 홍조 질환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하게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든지 일시적인 주사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약을 먹고 치료하면 금방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뭐 길게는 10년씩 반복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붉음증이 처음에는 붉었다 가라앉았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붉은 게 그냥 판처럼 남아있고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오돌도도 올라오고 피부에 변화들이 생기는 게 이제 홍조 질환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홍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분의 스트레스 정도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 있잖아요. 나는 조금 스트레스에 좀 민감해, 또는 일 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많아요. 민감하신 분이, 일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질환들이 잘 생긴답니다. 그래서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피부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게 홍조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없애자고 해서 이분이 일을 안 하실 수 없잖아요. 사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이분의 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것은 외부적, 내부적 요인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각질이 많이 생기고 가렵고 화끈거리고 염증이 올라오니까 보통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고 여드름 케어 인터넷 쳐보니까 각질 제거하세요, 진동 클렌저, 모공 브러쉬 쓰세요, 클렌징 꼼꼼히 하세요, 이런 설명을 듣고 셀프 처방을 해서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질 제거를 너무 많이 하거나 진동 클렌저, 모공 브러쉬를 너무 많이 하면 이분들은 더 화끈거리고 따끔거리게 돼요. 흔히 세안하고 오독오독 이퀄 잘 세안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세안이 잘 된 게 아니고 피부의 방어막이 깨지는 사인입니다. 그 상태에서 스킨을 바르면 약간 따갑다, 화끈거린다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역시 피부가 안 좋아지는 사인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지금 하시고 있는 것들을 안 하셔야 돼요. 각질 제거나 클렌징 시간이 길다면 줄여야 되고 진동 클렌저, 모공 브러쉬는 쓰지 마셔야 돼요. 많이 따가울 때는 참아가면서 스킨을 바를 필요 없어요. 그때는 스킨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보습제 계열을 10분 간격으로 해서 뭐 3번까지 바른다든지, 그래서 피부를 안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은 뭐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염증 반응이 심한 분들이 생각하는 맛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는 내가 밀가루를 아무리 먹어도 얼굴에 이런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없어. 그러면 그분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조금만 먹어도 확 올라오거나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 이런 게 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밀가루를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홍조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이분의 스트레스 정도, 생활 습관 먼저 그걸 파악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러고 나서 홍조가 있는 상태는 피부의 방어막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 방어막을 어떻게 회복시키냐에 따라서 그 붉음증이 핑크빛이 되고 그 핑크빛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살색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부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지게 돼요.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바닥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초음파 관리라든지 초음파 치료를 통해서 피부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안정화된 데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치료는 니들 RF, 실펌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피부 안에 갖다가 쫀쫀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피부 위에 가장 상층부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롱펄스 엔디아그라는 제네시스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가 차분히 개선되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이미래 피부과의 홍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조에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홍조 치료를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